간만에 긍정적인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일제히 상승. 금은 26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전고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비트코인이 너만 가냐 나도 간다 라고 하면서 59,696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며 이더리움은 2415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펌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떨어진 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죠.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인 위기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다가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관세가 25%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해가지고 4배로 한꺼번에 올린다. 중국 측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안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 자, 근데 정말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와 인도, 중국을 축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다가오는 10월 대규모의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은 브릭스 국가가 드디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들만의 지불 시스템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159개 국가가 해당 지불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세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미국, 또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 합동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사상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벨라루스와 또 군사훈련을 합동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미국과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조만간에 미국 정부에서 해당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강력한 포화를 러시아에 가하게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맞고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같이 쏘겠죠. 그러면은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수가 있다. 이 중에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헝가리랑 트럼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푸틴 만나러 갔었다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럽연합, 나토랑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죠. 특히나 미국 대선 전에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려고 꼼지락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들 레미와 함께 암호화폐 디파이 플랫폼을 소개를 했으며 이제 정식적인 출시 날짜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 다가오는 미국 기준으로 9월 16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금융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은행 및 투자 옵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은행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당선도 되기 전에 왜 이쪽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뭔가 숨겨진 한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다 계획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러지 일단 뭐 CEO직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 회사가 비트코인 18,300개를 추매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8,300개 18개도 180개도 아닌 18,300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단은 6408달러. 야, 진짜 비트코인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마이크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욱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3,903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블랙록 측에서는 순유입 및 유출이 없었고 이어서 금 가격이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바이트트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금 가격 급등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증가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는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며 결국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가즈아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 대한 이유로 이러한 루머가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이나 은 가격 오르려고만 하면은 JP모건이나 코맥스에서 스푸핑 등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계속해서 눌렀죠. 근데 누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금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브릭스 국가, 특히 중국이 금을 쓸어 담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역시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것이 브릭스 국가가 나중에 새롭게 발표하게 될 통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만큼이나 비트코인 수요도 쭉쭉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0.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숫자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 다음으로 어제 채굴자들의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노가리를 깐 결과 다음 불장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채굴자들이 비트와 이더리움을 매도를 중단하고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는 강세장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움찔움찔 하다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싣고 한방 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낸스에서 슛을 치고 있었던 대형 고래 한 마리가 청산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시원한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슛쟁이들 뚝배기를 지구 밖까지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동시에 최근 비트코인 4시간 봉 아주 이쁘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다가 9월 초 가격대를 넘어서고 저번 주 고점까지 도달해보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오늘따라 더욱더 유난히 내가 맞췄지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레몬 분석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갔다. 딱 그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6만 1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6만 1000달러가 다음 목표다.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목표가는 조금 더 낮은 6만 달러 수준, 6만 달러 수준까지 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 예측가까지는 다 왔죠. 엘리지 분석가는 어제 6만 달러 수준에서 6만 1000달러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맞추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장의 지표라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평이 있죠. 주봉기준 20일 EMA입니다. 주봉기준으로다가 해당 EMA 위에서 비트코인이 놀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 아래까지 떨어지면 상승장 종료 및 지속적인 하락이 그동안에 나왔었는데요. 주봉기준 20일 EMA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느냐, 6만 6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을 당연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올라가더라도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쭉 미끄러지면서 지금 반등한다고 좋아했던 거 다 한 번에 날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6만 달러 선 위에서 안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2010만 달러가 유출된 가운데 블랙락에서는 순유출 및 유입이 없었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드디어 최근에 하락 추세를 깨면서 고개를 들이밀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단기적으로 2550달러 선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의 분석. 자, 그리고 스위프트 측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다가 CBDC 발행 및 토큰화 자산을 통합시킬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록체인 쪽으로다가 점차 넘어오고 있는 스위프트, 조만간에 정말로 브릭스 국가에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드디어 스위프트에도 정식적으로다가 라이벌이 생기게 되겠죠. 다음으로 SE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괴한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확대했다. 바이낸스는 법무부에 대량의 벌금을 지불하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들이 뭐라고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엑시인피니티, 파일코인, 아톰, 샌드, 마나 등등을 증권 해당 목록에 집어넣으며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 이해도 안 되는 엉뚱 깽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암호화폐를 일컫는데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는 약어일 뿐 해당 토큰의 실제 증권임을 암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뭔 소리야? 술 마셨어? 얘네들은 정말 봐도 또라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증권이라고 계속해서 발광을 하다가 이제는 실제 증권임을 암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에서는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팝캣이라는 밈코인 또 있었죠. 이번에 강세가 예상이 된다. 수렴을 상방 돌파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으며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우라는 코인이 있죠. 우트레이드라는 코인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추세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높이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올라줘서 좋긴 한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비트가 전고를 반드시 뚫어줘야만 되겠습니다. 비트의 기운찬 상승을 기대해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 누르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를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